20대 중반의 젊은이들에게는 직업에 안주하지 말 것을 권하고 싶다. 천직을 찾아라.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더라도 계속 찾도록 노력하라. 천직을 찾으면 힘든 일도 참을 수 있고 낙심하더라도 금방 떨쳐버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성공에 이르면 지금까지 느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마인드 스위치입니다. 금일은 나이키 창업자 필라이트의 자서전 슈도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나이키 창업자인 필라이트는 신발에 미친 사람이라는 이 은어인 이 슈독이라는 제목의 이 자서전을 내는데요. 이 책의 제목처럼 정말 신발에 미쳐서 20대 때 신발 사업을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필라이트가 원래부터 신발 사업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육상 선수로 어,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선수로서는 자신이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 운동선수를 포기하고 이 경영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경영대학원에 다니면서 신발에 대한 아무래도 육상 선수였기 때문에 이 신발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고 그래서 그 신발을 가지고 사업을 해봐야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대학교 때 20대 때 결국에 이제 배낭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배낭여행 때 일본을 여행하면서 일본의 운동화 회사인 오니스카라는 이 회사의 미국 판매권을 운동화의 미국 판매권을 달라고 설득을 합니다. 실제 한 개인이 그렇게 한 회사를 찾아가서 설득을 하는데요. 굉장히 대담한 일이었죠. 결국에는 미국 서부 지역에 이제 독점 판매권을 얻게 되고 이 부모님의 집 지하실에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순탄하게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결국엔 창업 후 6년 동안 이 월급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계속 이어갔고요. 그 어려움을 계속 겪게 됩니다. 결국에는 생계를 위해서 이제 회계사로서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사업을 이어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신발 사업을 했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힌다 싶었지만 다시 한번 또 위기가 닥치게 되죠. 결국에는 일본에 운동화를 공급해 줬던 이 회사인 오니스카에서 이 판매권을 더 이상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게 되죠. 결국에는 이 필라이트 같은 경우 이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브랜드인 나이키를 창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국엔 자기 신발 브랜드를 그때 창업하게 되고 직접 신발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오히려 그게 기회가 되어서 새로운 브랜드인 나이키가 탄생하게 되었고요. 굉장히 고군분투한 끝에 결국에는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나이키 하면 전체적으로 이 아웃도어 브랜드에선 최고의 1등 브랜드가 되어 있죠. 그 과정들이 상세하게 이제 적혀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슈독이라는 책 같이 읽으면서 그 내용들, 주요 내용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밸리언트를 주최하고는 이 바우어만 코치 혼자서 이처럼 힘든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냈을까 궁금해했다. 산을 움직이러 하는 자는 작은 돌을 드러내는 일로 시작하느니라. 그런데 신발을 파는 일은 왜 좋아하는 것일까? 그 일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나에게는 달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나는 사람들이 매일 밖에 나가 몇 마일씩 달리면 세상은 더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내가 파는 신발이 달리기에 더없이 좋은 신발이라고 믿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나의 믿음에 공감했다. 믿음, 무엇보다도 믿음이 중요했다. 필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 자신에 대한
일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달리기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달리기가 일상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조깅을 한다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굉장히 희소한 때였고, 그때의 이제 육상 선수로서 자신이 그 달리기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퍼뜨리기 위한, 그리고 그 달리기가 실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그 믿음이 결국에 이 사업을 끝까지 이어나가게 했던 또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존슨은 육상 선수가 되는 것은 신의 선택을 받은 것이며 달리기는 올바른 정신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자세로 달리는 신비로운 운동이라고 생각했다. 다시 말하자면 달리기는 명상 혹은 기도 같다고 했다. 그는 달리기 선수가 열반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블루 리본이 파산하면 나도 파산에 한 푼도 없는 거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다음 사업에 써먹을 아주 소중한 지혜를 얻을 것이다. 지혜는 무형의 자산이지만 그래도 사업에 따르는 위험을 정당화시켜 줄 수 있는 자산이다. 블루 리본에서 얻은 경험은 앞으로 인생의 또 다른 위험에서 보다 더 확실한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바라는 게 있다면 내가 만약 실패할 운명이라면 가급적 빨리 실패하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그래야만 어렵게 얻은 교훈을 써먹을 만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 나는 목표를 두고 많은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목표는 그것이 실패한다면 빨리 하자는 마음속의 구호가 될 때까지 계속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 내용은 빠르게 실패하기라는 저번에 제가 리뷰해뒀던 책 있죠? 그 책과 굉장히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스타트업들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기도 하죠. 이왕 실패할 거면 빨리 실패하자. 많이 실패하자라는 거죠. 어차피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의 그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그 과정들을 빨리 겪고 거기에서 배우고 개선해 나가면서 사업을 성공시켜 나가는 거죠. 그 과정이 필요한 걸 너무나 잘 알았던 이 필라이트는 이 내용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6일은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에 출근하고 이른 아침 늦은 밤 주말 휴가는 블루 리본에서 일했다.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지 않고 사교 활동도 전혀 하지 않았다. 나는 이런 생활에 전적으로 만족했다. 확실히 내 삶은 균형이 잡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전혀 개의치 않았다. 나는 훨씬 더 심한 불균형을 원했다. 내가 원한 것은 새로운 종류의 불균형이었는지도 모른다.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리본에만 몰두하고 싶었다. 여기서 블루 리본이라는 이 회사는 이 나이키의 전 그 회사명입니다. 그래서 블루 리본에서 이제 나이키로 변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필라이트 같은 경우는 자기 회사에 집중하는 부분을 말하는데 우리가 워라벨 이렇게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균형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는 이제 보통은 요즘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데 실제 필라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어, 반박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 삶의 불균형, 그러니까 전혀 균형 잡히지 않은 생활, 완전히 블루 리본, 그러니까 자기 일에 빠져서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는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에 출근했다라는 건 그 지금 회계사로 일할 때를 말하는 거고요. 요때 이제 출근을 해서 아침 늦은 밤까지 그 평일에는 이제 낮에는 거기에서 회계 일을 하고 그리고 아침이나 늦은 밤이나 주말이나 휴가 때는 이 블루리본 자기의 이제 신발 사업에 완전히 매진을 했던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 블루리본 쪽에서는 이제 월급 급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계속 사업을 유지하면서도 계속 투잡을 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정말 시간을 쪼개가면서 자기 사업을 유지해 나갔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년 동안 이 일을 계속 월급을 받지도 못하고 일을 계속 해 나갔던 거죠. 굉장한 정신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 얼마나 정말 신발에 미쳤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기업가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한마디로 사기꾼이다. 기업가는 때로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때로는 포기해야 할 때를 알고 다른 것을 추구해야 할 때를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포기는 중단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업가는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성공에는 행운도 꼭 큰 역할을 한다. 그렇다. 나는 행운의 위력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 운동선수, 시인, 기업가에는 계획에는 행운이 따라야 한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훌륭한 팀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고 머리도 좋아야 하고 결단력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행운이 결과를 결정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이를 두고 행운이라고 부르지 않고 로고스, 즈냐냐, 다르마, 정신, 신이라고 부른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이 열심히 노력할수록 당신의 도는 더욱 좋아진다. 어느 누구도 이런 도를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나는 정기적으로 도를 쌓으려고 노력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당신 자신에게 믿음을 가져라. 이런 믿음에 대해서도 믿음을 가져라. 믿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이 정의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믿음 그 자체는 당신의 마음속에서 정의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 행운도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도라고도 부르고요. 아무래도 이 필라이트가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영역까지도 많이 그 관심을 갖고 책의 내용에서도 이런 부분을 많이 부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되게 운이라는 거, 행운이라는 것들도 얼마나 내가 깊이 노력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믿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감사합니다.